계사장, 계사상편 제3장입니다. 단자는 어느 상자야요, 효자는 어느 변자야요, 기륭자는 어느 기실득야요, 회린자는 어느 기소자야요, 무구자는 선보과야니 시고로 열귀천자는 존호위하고 제소대자는 존호괴하고 변기륭자는 존호사하고 오해린자는 존호괴하고 진무구자는 존호회하니 시고로 괴유소대하야 사유허미하니 사야자는 각지기소진이라 입니다. 자,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사실 2장, 3장을 나누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분장을 주의가 있는데 12장으로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써서 약간 좀 악유가 안 맞는 느낌도 가끔 있어요. 보면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분장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제 3장 볼까요? 여기서 단자라는 거는 괴사를 말하는 겁니다. 괴사. 이게 현행 주역본에 나와 있는 이 단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은 그냥 이 현행 주역본의 괴사를 말해요. 그래서 언어 상자야다. 단자는 언어 상자야다 하는 것은 괴상을 풀이한 글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역본에 있는 괴사가 여기서 말하는 단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효자는 언어 변자야다 하는 것도 효자는 여기 뭐 효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괴에는 이제 괴사가 있죠. 하나의 그 괴상을 풀이한, 그리고 이 괴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에 있는 효들에 대한 설명이 효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륭자는 언호 기실득야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그 잃고 얻음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앞에 2장의 설명에서 거의 다 설명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제 다시 부연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연해 보면 이제 그 각각의 자리에 맞는 획이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그 각각의 자리, 스스로의 자리에 대한 값과 다른 자리와의 관계에 대한 값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값을 갖게 되는 것을 득이라고 하고, 제값에서 어긋나는 것을 이제 실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린이라는 것은 이제 언호 기소자야. 소자라는 것은 작은 허물이다. 작은 허물을 이름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린이라는 것은 길 중에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거라서 뭐 딱히 분명히 기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허물이 작다라는 뜻은, 이것은 이제 허물이 작다라는 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게 바꾸어서 길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흉이라는 거는 그게 굉장히 여지가 없는 것, 굉장히 좋게 바뀌기가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상황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라는 건 매 순간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린이라는 것은 근심하고 후회한다는 건데, 후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건 항상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허물을 고치게 되면, 허물이라는 것은 고치기 전에 허물은 작은 허물이고, 그 허물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허물이 커지는 것이니까 작은 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린의 린이라는 것은 인색하다라고 하는데, 인색하다라는 건 이게 변통되지 않는다. 꽉 막혀 있다. 그러니까 질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막힐질, 막힐색, 질색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막혀서 바뀌지 않아, 변통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인색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혀서 변통하지 못한다라는 것만으로 흉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재물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 구두쇠야 라고 얘기하면 구두쇠라는 것만으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꼭 써야 될 때조차도 그 인색함을 풀지 못하면 그때 그것이 흉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림의 회라는 건 마음에 후회함이, 근심이 있어서 후회함이 있어서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거. 린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함에 있어 갖고 이게 인색해서 변통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 흉함이 드러나진 않은 거. 이런 것을 회의린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잘 고쳐서 그 허물을 다시 더 좋은 것으로 개선해낼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는 것이 누구다라는 거죠. 이 말들은 전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주요 본문을 읽으실 때 계속 나오는 길, 흉, 회린, 무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뭐뭐하니 뭐하나 무구하다. 허물은 없다. 허물은 없다라는 건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구다라고 이제 해석에 달려져 있으면 효사에 무구다 혹은 괴사에 무구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잘 고치란 뜻입니다. 과실이 있으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고쳐. 근데 잘 고치면 괜찮은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표현들이 본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묶어갖고 설명을 용어 설명처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뭐 그러므로 귀천이 벌려짐은 자리에 있고 라고 하죠. 귀천이 벌려짐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육효와 유기가 서로 계속 그 제 자리와 제 값을 가지고 바뀌고 어울리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제 자리에 제 값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괴상은 귀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자리에 값을 갖지 못하는 것들은 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천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지상의 문제거나 어떤 뭐 잘나고 못나고 우열의 문제라기보단 그 자리에 맞는 값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리값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자리값을 하냐. 요거는 나이값도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나이라는 것도 자리거든요. 이 육효 그러니까 괴상을 보면 각각의 자리가 시간의 변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값이라는 것에는 나이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지위에 관계에서의 어떤 설정된 자리에 그리고 어떤 세월의 흐름에 맞는 그런 어떤 연륜에 해당하는 그 값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귀천을 가른다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숙독해서 맛을 볼 그럴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작고 큼을 가지런히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괴유소대 맞죠? 제소대자. 예. 작고 큼을 가지런히 한다. 제소대자라는 건 작고 큼을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은 괴의 상과 사에는 그 괴의 성질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크다라는 것은 이제 군자의 괴를 표현한다. 작다라는 것은 소인의 괴를 표현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본문에 그렇게 늘 나오니까요. 본문에 군자의 일이다, 소인의 일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4개가 벌려지면 그 괴상 안에 이것은 군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와요. 또 이것은 군자의 일과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 내지는 소인배들도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안내가 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군자 혹은 크다라는 것 이것은 나와 관계된 나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이롭게 하느냐, 이롭게 할 수 있느냐에 관계된 일들에 대한 이제 설명에 붙는 것이죠. 그리고 작다라는 것, 혹은 소인의 일이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어쨌든 점사이기 때문에 점소이고 점사를 이제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묻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것과 타인의 이익에 관련된 것들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한 일도 묻지만 나를 위한 일도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괴는 남을 위한 일에 이로움이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괴는 자신의 이로움을 도모하는 것에 어떤 그 상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을 가지런히 했다라는 건 그게 다 섞여 있고 여기서 가지런하다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64개가 각각 6획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6이 36에 6, 4, 24에서 384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384효의 양획은 그 중에 딱 절반에 해당하는 그러면 몇 192획인가요? 그리고 192획이 양획으로 되어 있으면 192획은 음획으로 되어 있어서 합쳐서 384획이 64회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숫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한다라는 건 대소, 대는 양획, 소는 음획, 제는 똑같다, 가지런하다. 그래서 제소자, 제대소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구조적인 설명이죠. 이제 구조적인 설명이고 그다음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설명은 그것에 말씀이 달렸을 때 설명, 언어적 해석에 달렸을 때는 그 언어 안에 반드시 가치가 포함되고 가치가 포함될 때는 이제 그런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양획은 군자의 움직임이요, 대인의 움직임이요, 큰 것이요, 공동체 사회를 위한 활동이고, 음획은 소인의 움직임이고, 작은 것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이런 식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위계화시켜 버리면 결국 음양지도가 남녀지도로 되고 남전여비라는 아주 부정적인 가치관으로까지 연결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고 서로 다른 유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소대자를 이야기할 때 384호에 192호, 192호 음양이 가지런히 다 벌려져 있다라는 거는 그 괴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성질에 대한 것들을 분류한 것이고요. 또 크고 작음은 남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군자의 길이냐 소인의 길이냐 이다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가치의 유형을 이제 다 따로 분류를 이제 한 것이죠. 이 두 개가 다 같은 세계 안에 공존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하나의 위계상으로 이렇게 가치관을 벌려놓아서는 안 되는 건데 과거에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길흉을 나누어 판단한다라는 거는 그 효사, 말씀이라면 효사죠. 그 쓰임의 크고 작음이 있어서 이미 괴상에 그것이 다 드러나 있지만 그 괴상이 그 효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함에 의해서 드러나는 길흉이라는 그 육효의 각각의 효사에 매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흉이 드러남은 효사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게 이제 변기륭자의 뜻이고 우회린자, 지금 이제 우회린자 존옥의 직무구자 존옥의 이 설명을 해보면 후회하고 인색함에 근심이 있음은 그 사이에 있다 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계라는 것이 뭐냐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사이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분류되어진 것들 사이의 경계.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분류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분류되는 거죠. 세상의 경계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주역에서 개자를 써서 많이 쓴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본문에 개우석 이런 게 있어요. 어디죠? 레지에인가요? 지화명인가? 하여튼 그 어느 교회에 보면 개우석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절개가 굳기가 돌과 같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잖아요. 장개석 충통의 개석이 거기서 그걸 따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개석이라고 붙여줬다는데 절개가 돌처럼 굳다. 근데 이제 절개라는 것, 이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어떤 범위를 굳건히 지키는 거죠, 경계를.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근심함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걸 넘어서 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고쳐야 할 것이 있고, 뭔가 어떤 인색함을 풀어야 할 것이 있고, 뭔가 작은 허물이지만 그것을 이제 잘 고쳐서 좋게 써야 할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딱 서 있다는 뜻이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는데 못 넘어가고 망설인다. 요런 것에 이제 그 계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진무구다. 여기서 말하는 진은 나아갈 진입니다. 8궤에서의 그 진궤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진궤의 가장 큰 성격이 나아간다 이잖아요.
큰 걸음을 내딛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진무구자하면 이런 경계에서 흔들릴 때 나갈까 말까 막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때 과감하게 행동에 옮김, 실천에 옮김, 허물을 고침, 이게 진무구자의 뜻이죠. 그 앞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2장하고 3장은 사실 하나로 묶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장이에요. 그래서 분장의 기준이 좀 애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움직여 나아가며 허물이 없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시고, 괴유소대, 사유허미, 사야자, 각지, 기소지다라는 것인데, 뭐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함으로 괴는 작고 큼이 있고, 그렇죠? 또 말씀에는 험하고 쉬움이 있다. 그래서 작고 큼이 있다라는 것은 괴상의 성격과 그 사이 괴상의 성격에 대한 괴사를 말하는 거죠. 앞에 말씀해 드렸던. 그리고 말씀에 험하고 쉬움이 있다라는 것은, 험하고 쉬움은 길흉의 문제인데 뭐냐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변해서 길흉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효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변과 효사. 그죠? 그래서 괴상이 있고 괴사가 있어서 어떤 큰 분류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성질을 갖지만 이 성질에서 길흉이 드러나는 건 효변과 효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효사에 험하고 쉬움이 있으니 이 효사를 해석한다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효사가 각지라고 그러잖아요. 각기. 그죠? 각지기소라서 각각마다 그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그 효들이 어떻게 변할지, 무엇으로 변할지, 나아갈 바를 가르친다라는 건 이 효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그 각각의 효들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가리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3장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니까 64괴를 다 벌려서 그 각각의 괴의 성질을 그 괴사로 담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아가느냐는 효사에 달려있다. 그것을 잘 이제 알아라. 이런 것이 제 3장의 말미의 결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은